큰 바다 양입니다. 양의 뿔입니다. 양 머리의 중심 부분이고요. 머리의 아래쪽입니다. 얼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양의 머리 모양을 그려서 양을 나타냅니다. 물방울입니다. 양떼가 크게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에서 큰 강을 나타내는 문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바다를 의미하는 문자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언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문자인데요. 6급에 해당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문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취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어서 피리와 같은 악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입술이 닿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피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악기를 연주할 때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말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언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꽃뿌리 영입니다. 머리, 팔, 몸통과 다리를 그려서 사람입니다. 이건 칼을 그린 것인데 조선시대의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목에 나무로 된 형틀 같은 것을 채워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이 칼인데요. 죄수의 목에 칼이 채워진 것을 나타낸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채워진 위치가 사람의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앙이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풀을 그렸습니다. 이 문자는 풀과 중앙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것인데요.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꽃을 나타내는 꽃뿌리형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길영입니다. 이 부분은 물결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머리, 손, 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헤엄을 칠 때 물결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에서 길 영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뜻할 온입니다. 사람입니다. 머리, 손, 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네모는 감옥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아래쪽은 그릇을 그린 것인데 음식을 담는 접시 부분이고요. 받침대입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방울을 나타내는 점을 추가해서 따뜻한 물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따뜻할 온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이 그릇을 욕조라고 보아서 욕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